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볼란테 테크놀로지스는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리플과 XRP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결제 회사인 볼란테 테크놀로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리플과 XRP를 집중 조명하면서 XRP를 사용하여 원활한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리플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볼란테 회사의 패드나우는 CBDC인가 이런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최근 출시된 패드나우 결제 서비스 그리고 XRP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암호화폐와 CBDC를 비교하고 장점과 단점을 강조하면서 볼란테 회사는 암호화폐의 기능에 주목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리플 XRP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볼란테는 리플을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강조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전 세계에 걸쳐 모든 기능을 갖춘 결제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중심에 리플 XRP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설명은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해 XRP를 활용하는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ODL 상품에 적합하다는 거겠죠. ODL 서비스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글로벌 금융기관 네트워크인 리플렛의 일부입니다. XRP와 같은 암호화폐의 즉시 결제 기능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기관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CBDC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바하마를 포함한 11개의 국가가 이미 CBDC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채택률이 낮습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출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에는 국제결제은행 BIS 위원회가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 ODL을 사용하는 것을 언급했었죠.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최근 문서에서는 국제결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XRP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만들고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XRP의 큰 장점 때문에 CBDC 대신 XRP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BDC는 지금의 신용카드, XRP는 지금의 명목화폐, 현금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XRP는 각국의 CBDC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XRP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3자의 간섭을 받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언제까지 정부가 관리, 감독, 통제할 수 있는 CBDC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CBDC의 강력한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CBDC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달러가 디지털화 될 뿐이겠죠. 또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경제 위기는 분명히 또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결론은 CBDC가 발행되더라도 리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냥 XRP를 사용하게 되면 되겠죠. XRP는 충분히 세계 통화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XRP는 1일 거래량에서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2개를 능가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XRP는 1일 거래량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상위 암호화폐를 능가하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거래량 차트를 분석한 결과 XRP의 급등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인 비트인포 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8월 1일 이후 1일 거래량에서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5일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XRP 레저는 1일 거래량이 12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더리움은 105만 건, 비트코인은 58만 2천 건이 조금 넘는 1일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XRP는 5월 중순경부터 1일 거래량이 100만 건을 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기록된 XRP의 1일 거래량은 165만 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한 5월 28일과 6월 4일 사이에 발생했다. 이렇게 XRP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한 리플의 법원 판결 승리 때문일 겁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기관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으로 간주했죠. 7월 13일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이후 XRP는 90% 이상 급등하면서 XRP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세력들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대량 이동했을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많은 만큼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많고 가격이 횡보하게 된다는 건 곧 엄청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간주되게 되죠. 그게 위로든 아래로든 말이겠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폭풍전 고요함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자주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 톡방에서 세력들의 움직임, 코인 동향 모두 분석해서 매일같이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초보분들에게는 매매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원이 SEC 항소 요청을 승인하더라도 XRP가 증권이 아니며 이 문제가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링하우스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SEC 항소를 승인할지 안 할지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승인을 하던 안 하던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XRP의 비증권성 여부는 논쟁이나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겠죠. 특히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SEC의 대심제 항소 요청에 대해 반대를 제기한 지 몇 시간 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요청했죠. 법원은 두 거래 모두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도 판결했죠. 하지만 SEC는 리플의 프로그램 판매 및 기타 배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XRP의 증권성 여부는 제외했는데요. 갈링하우스는 SEC의 이런 주장이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SEC는 XRP의 증권 여부에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크리스 라센 회장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갈링하우스는 이런 SEC의 주장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한 소송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이겠죠.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소에서는 리플을 아예 대놓고 광고하고 있고 비트페이 같은 대형 결제 기업은 XRP를 채택했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은 이제 신경 쓸 게 아니다. 앞으로 리플의 사업 확장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와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 앞으로 암호화폐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겹쳐 있습니다. 조금 시장을 크게 보셨으면 하고요. 소송은 언젠가 끝이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술 XRP의 미래는 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볼란테 테크놀로지스는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리플과 XRP의 잠재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에 본사를 둔 클라우드 결제 회사인 볼란테 테크놀로지는 최근 보고서에서 리플과 XRP를 집중 조명하면서 XRP를 사용하여 원활한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는 리플의 잠재력을 인정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볼란테 회사의 패드나우는 CBDC인가 이런 보고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와 최근 출시된 패드나우 결제 서비스 그리고 XRP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 암호화폐와 CBDC를 비교하고 장점과 단점을 강조하면서 볼란테 회사는 암호화폐의 기능에 주목하면서 국경 간 결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리플 XRP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볼란테는 리플을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강조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리플은 전 세계에 걸쳐 모든 기능을 갖춘 결제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리고 그 생태계의 중심에 리플 XRP가 있다고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설명은 효율적인 국경 간 결제를 위해 XRP를 활용하는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ODR 상품에 적합하다는 거겠죠. ODR 서비스는 국경 간 결제를 위한 글로벌 금융기관 네트워크인 리플렛의 일부입니다. XRP와 같은 암호화폐의 즉시 결제 기능이 전 세계 중앙은행의 치열한 경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기관들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받아들이고 추세를 따라잡기 위해 CBDC를 개발하고 있다. 특히 나이지리아와 바하마를 포함한 11개의 국가가 이미 CBDC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채택률이 낮습니다.
미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여전히 출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에는 국제결제은행 BIS 위원회가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 ODL을 사용하는 것을 언급했었죠. 또한 국제통화기금 IMF의 최근 문서에서는 국제결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경고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XRP를 제시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CBDC를 만들고 당분간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XRP의 큰 장점 때문에 CBDC 대신 XRP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BDC는 지금의 신용카드, XRP는 지금의 명목화폐, 현금으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XRP는 각국의 CBDC를 연결해주는 브릿지 역할을 해주게 되면서 XRP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3자의 간섭을 받길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언제까지 정부가 관리, 감독, 통제할 수 있는 CBDC를 끝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요? CBDC의 강력한 법안이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CBDC는 전통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달러가 디지털화 될 뿐이겠죠. 또 마구마구 찍어낼 수 있게 되면서 경제의 위기는 분명히 또다시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자, 결론은 CBDC가 발행되더라도 리플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냥 XRP를 사용하게 되면 되겠죠. XRP는 충분히 세계 통화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XRP는 1일 거래량에서 세계 최고의 암호화폐 2개를 능가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XRP는 1일 거래량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상위 암호화폐를 능가하며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거래량 차트를 분석한 결과 XRP의 급등세를 확인할 수 있는데 암호화폐 분석 사이트인 비트인포 차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8월 1일 이후 1일 거래량에서 XRP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15일 기준 데이터에 따르면 XRP 레저는 1일 거래량이 120만 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더리움은 105만 건, 비트코인은 58만 2천 건이 조금 넘는 1일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 XRP는 5월 중순경부터 1일 거래량이 100만 건을 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기록된 XRP의 1일 거래량은 165만 건 이상의 거래를 기록한 5월 28일과 6월 4일 사이에 발생했다. 이렇게 XRP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한 리플의 법원 판결 승리 때문일 겁니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이 거래소를 통해 판매한 것은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기관에게 판매한 것은 증권으로 간주했죠. 7월 13일 토레스 판사의 판결 이후 XRP는 90% 이상 급등하면서 XRP에 대한 신뢰를 높였습니다. 거래량이 많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세력들이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대량 이동했을 수도 있고요. 거래량이 많은 만큼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거래량이 많고 가격이 횡보하게 된다는 건 곧 엄청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간주되게 되죠. 그게 위로든 아래로든 말이겠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을 폭풍전 고요함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자주 관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희 톡방에서 세력들의 움직임, 코인 동향 모두 분석해서 매일같이 투자 방향에 대한 정보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초보분들에게는 매매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요.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법원이 SEC 항소 요청을 승인하더라도 XRP가 증권이 아니며 이 문제가 재판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갈링하우스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 법원이 SEC 항소를 승인할지 안 할지 이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 승인을 하던 안 하던 XRP는 증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XRP의 비증권성 여부는 논쟁이나 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겠죠. 특히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SEC의 대심제 항소 요청에 대해 반대를 제기한 지 몇 시간 후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주 SEC는 토레스 판사의 판결에 대해 중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을 요청했죠. 법원은 두 거래 모두 투자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XRP 자체가 증권이 아니라고도 판결했죠. 하지만 SEC는 리플의 프로그램 판매 및 기타 배포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만 항소하기로 결정했으며 XRP의 증권성 여부는 제외했는데요. 갈링하우스는 SEC의 이런 주장이 완전히 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SEC는 XRP의 증권 여부에는 의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링하우스와 리플의 크리스 라센 회장이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믿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갈링하우스는 이런 SEC의 주장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긋지긋한 소송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로 인해서 리플의 가격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완벽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우려 때문이겠죠. 하지만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소에서는 리플을 아예 대놓고 광고하고 있고 비트페이 같은 대형 결제 기업은 XRP를 채택했죠.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송은 이제 신경 쓸 게 아니다. 앞으로 리플의 사업 확장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분위기와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 앞으로 암호화폐가 긍정적일 수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비트코인 반감기까지 겹쳐 있습니다. 조금 시장을 크게 보셨으면 하고요. 소송은 언젠가 끝이 있겠지만 블록체인 기술 XRP의 미래는 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절대 싼 값에 리플을 던지시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코인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얻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공시 사이트는 국내에서는 나오지 않는 정보들까지 가장 빠르게 업로드되고 있는 공시 사이트입니다. 특히 한글로 번역했을 때 가장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고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영어를 몰라도 이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한글로 번역이 되죠. 리플뿐만이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슈까지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팩트 기반으로 확인된 내용들만 올라오는 공시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한 투자 방향을 잡으시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찌라시들, 확인 안 된 정보들을 인터넷상에 너무나도 많이 돌아다니죠. 다 필요 없고요. 이런 팩트 기반 공시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게 좋겠죠. 저희 단톡방 상단에 공시 사이트 링크를 올려드렸으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와 같이 공시 사이트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공시 사이트 또한 여기뿐만이 아니고 더 있죠. 단톡방 상단의 링크를 모두 걸어드렸으니까요. 정보 얻으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PC나 핸드폰에 링크를 저장해 두시고요. 자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는 리플 말고도 알트코인들의 단기 방향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그어놓고 뭐 줄 긋고 여기 돌파하면 뭐 여기까지 간다. 여기 이탈하면 뭐 큰일 난다. 이런 식의 식상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데이터적인 정확한 분석이고요. 그래서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급등 전 매수 타점을 잘 잡아내고 있고 저도 리플을 장기 보유하고 있지만 알트코인으로도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인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뭐 당연하겠죠. 코인이건 주식이건 간에 가격을 움직이고 있는 건 세력이나 고래들이다. 그들이 돈을 쉽게 버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들보다 먼저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이 먼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투자에서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도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저희 단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은데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리플을 장기로 보유하시면서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